안녕하세요. 사유지 도로의 부당이득금 반환, 즉 사용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지 도로의 토지주 재산권 행사는 소송을 하지 않고 직접 길막음을 포함해서 통행 방해를 하게 되면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로 고소와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비해야 되는데 경찰서 왔다 갔다 할 큰 배짱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추천하고요. 민사소송은 토지 인도 청구나 통행금지 가처분이나 토지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소송을 하거나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상대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이 안 되는 판례를 보겠습니다. 사건 도로는 1944년에 토지 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되었고 1963년에 땡땡시가 사건 토지를 땡땡시의 관리청 도로로 편입을 했는데 땡땡시가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여러 사람에게 분양할 때 공로로 가기 위한 도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분양을 할 때 그 택지의 매수인 기타 그 주택지 내 거주자들에게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는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고요.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파트 부지로 확정하고 사건 토지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변의 특구시설비 중 주민부담을 소외 회사가 단독으로 부담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던 위 소외 회사는 자신이 축조 분양한 아파트 단지의 효용 증대를 위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주변 도로 일부로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그 소유 회사로부터 소유 명의만을 이전받은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도로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20여 필지로 나누어서 분양을 하고 사건 토지는 주민들과 공동주택 거주자 등 일반의 통행에 사실상 사용을 하였고 주민들 요청으로 피고가 공사비의 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위 토지를 포장하고 하수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여 사실상 도로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사실상의 도로는 원고가 분양한 택지 22여 필지의 건축물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서 지자체에 의해서 도로 예정지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적당한 통행로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 토지를 택지로서 분할, 매각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엿보이니 사건 토지는 그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소외 회사가 37개 필지로 분할해서 중앙 부분인 사건 토지만 남기고 나머지 토지들은 타인에게 매각해서 주택들이 건축되었고 소외 회사는 스스로 이미 통행로로 사용 중인 이 사건 토지 지목을 해에서 도로로 변환하고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에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제공을 했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인 명으로 경락이 되고 다시 원고들 2인의 공동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분할 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지목 변경의 경위, 사건 토지의 통행로로서의 효용성이나 그 위치 및 성상, 주위 환경 등을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고 했고요. 땡땡면이 시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면도를 개설해서 지목도 도로가 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건 토지 부분을 매도하면서 분할이 불가해서 지분 등기를 했는데, 피고들은 매도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점유를 하고 있어서 원고는 피고 및 시장 선점자들이 점유 부분에 축소한 건물의 철거, 퇴거 및 토지 인도와 그 점유 부분에 설치한 좌판대의 수거 및 점유 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서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기존 도로를 사원용 국민주택 건축부지로 활용을 하고 도로 예정지인 사건 토지는 신규도로 개설 후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서 지상권 20년을 설정하였고, 피고 시는 이 사건 도로에 상하수관을 설치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는 등 이 사건 도로를 유지 및 관리를 하였고, 원고는 위 지상권의 설정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마포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 사건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공사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기존 도로를 사원용 국민주택 부지로 사용한 것을 승인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주민들의 통로로 제공되는 것까지도 용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그 지하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권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된 우소관의 관리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우소관 철거와 함께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우소관이 매설된 부분을 소유하던 원고의 부친이 우소관 매설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우소관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수용 및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한 사건으로, 사건 토지는 한강수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관 설치 연결로 일부 중첩으로 이 사건 우수관 설치 당시 망인은 자신 소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편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망인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망인은 분할된 토지들의 지목을 모두 대지로 변경한 후에 여러 필지로 분할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상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소외 이 회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도로로 사용하여도 이의가 없다라는 도로 사용 동의서를 부산 진구청장에게 제출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고, 망인이 분할 매도 시에 스스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로 제공해서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통행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이러한 상태는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후에 도로 사용 동의를 함으로써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했고요.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사건 도로가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자 원고 소유 나머지 토지를 제3자에게 분할 매각하고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을 하였고, 주민들이 원고의 사용 승낙을 받아 피고 보조금과 주민부담금으로 이 도로 부분에 하수도 공사를 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주관을 해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그 도로에 차도 브럭을 설치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고 시가 그 공사비 중 약 70%를 지원하였으며, 원고는 도로 예정선에 맞추어 건축을 하게 되고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 일부가 되었는데, 하수도 공사에 있어서 원고가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사용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사건 토지는 폭 6m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원고는 소외인들에게 도로 사용 승낙을 해서 건축 허가를 얻게 하였고, 사건 토지를 다세대 주택 주민만 이용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불황용 하수관을 교체한 뒤에 아스팔트로 재포장을 하였고, 피고 C는 또 소외 3등으로부터 대지를 취득해서 동사무소를 건축하고, 주민들이 동사무소 출입을 위해 사건 토지 일부분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철도망 등은 항소심 진행 중에 원고가 철거해서 불악 주민들도 이용하게 한 상황으로 도시계획상 폭이 6m나 되는 도로인 점, 불악의 재해 위험이 상존해서 하수도관 설치 공사를 시공한 점, 아스팔트로 재포장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은 피고시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고, 특히 동사무소를 건축해서 일부분을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피고가 직접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했고요. 사건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아스팔트 더 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을 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도로로 관리하면서 점유 사용을 하였고, 종전 소유자들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직권으로 분할되면서 도로로 개설되어서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공용 재산으로 적법한 취득 절차를 밟았거나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료가 없었고, 소유자가 사건 토지 주변에 택지를 조성하였다거나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인접 토지들의 효용 가치가 확보 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들이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서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眾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원고는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매도하면서 사건 토지는 매도된 토지의 소유자나 그 지상 건물 거주자를 포함한 인근 주민 등의 통행로로 사용을 하던 중에 사건 이 토지를 천호대로 부지에 편입을 하였는데, 천호대로는 서울시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이 사건 제2토지가 종전의 인접 택지 소유자 등의 통행에 주로 제공되었던 것과는 그 성상이나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고, 천호대로 부지에 편입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은 손실보상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제2토지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부지가 그 택지 소유자 등 일반 공중을 위한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한 그에 따른 손해를 주장할 수도 없었지만, 사건 이 토지가 천호도로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그 이용 상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원고는 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봐야 한다 라고 했고요. 소외인은 1968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였고, 1971년경 이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도로로 사용을 해온 상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1971년경 피고 시의 비과세 지목으로 되어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0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한 상황으로 토지가 비과세 지목으로 되어 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배타적 사용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사건 토지는 지목 변경 시점 무렵부터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상황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모 토지들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사용됨에 따라 나머지 토지들의 효용 가치가 확보되거나 증대되었다거나 상속인들이 보상을 받았다는 등 이들이 토지 분할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나 편익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도로가 아닌 답이었고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할해서 매도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축물을 신청할 수 없는 등 사용 수익이 제한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당시 아직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었으므로 망인은 향후 서울시가 도로 개설 과정에서 수용 등의 보상을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쪽 부분에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였고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은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망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이 안 되는 경우는 택지를 여러 사람에게 분양할 때 그 택지의 공로로 통행로로 공유하기 위해서 설치된 도로는 토지 소유자는 그 택지의 매수인 기타 그 주택지 안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위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고요. 사용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는 형식상의 소유 명의만을 이전받은 원고 역시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고요. 지자체가 시상부지를 조성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면도를 개설해서 지목도 도로로 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던 것을 취득 후 매도했는데 매도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도로를 사원용 국민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면 새로운 도로용 토지는 주민들의 통로로 제공되는 것까지 용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상속이나 가족 간 증여로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부분에 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편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았고요. 망인이 분할 매도 시에 스스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로 제공해서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통행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이 되었고 원고가 망인의 위 재산을 상속한 후 이 사건 건물 건축 시에 도로 사용 동의를 함으로써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고요. 부당이 늦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가수도 공사에 있어서 원고가 승낙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소유자가 사건 토지 주변에 택지를 조성하였다거나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인접 토지들의 효용 가치가 확보 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서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요. 인접택지 소유자 통행로에서 선호대교 부지로 사정이 변경되어 부당이 늦금 반환이 가능하고 비과세 지성 신고가 되어 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요. 지목 변경 시점 무렵부터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구간에 포함이 되었고 분할로에 대해서 얻은 이익이나 편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서 사용수익권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였고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망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서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